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25 참 어처구니 없는 6.25. 저는 6.25 생각하면 옛날 제가 6.25 때 어린 나이에 7살 때 피난 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피비린내라는 그냥 피가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 저도 폭탄 맞아서 얼굴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고 눈에도 베개 있고 몸에 다 찢겨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이 권진광이 아닙니까? 저는 6.25를 생생히 아주 봐서 지금도 다른 건 다 잊어도 6.25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6월 25일 우리 집 계양의 우리 집 앞에 문전 옥답 모를 내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모판에 가서 모를 쪄서 묶어서 못줄을 띄고 모를 내잖아요. 한 20대 사람 동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모를 내는다. 그쪽에 저 임진강, 저 지금 말하면 저 일산 저쪽에 임진강 있는 저 그쪽에가 번쩍 불 번쩍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줄은 몰랐죠. 사람들이 저기 천둥번개 치고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 오후에 얼마 안 돼서 그냥 피난민들이 피난 보따리를 그냥 이고 짊어지고 막 그냥 막 나가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로 듣고 피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전쟁 가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후에 보내는 걸 중단하고 그 뭐 침을 다 논에다 다 드문드문 뿌려놓잖아요. 그래놓고 피난까지 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다쳐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만, 저는 공산당이란 이 공산당들, 공산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유롭게 자유민주화 속에서 자유경쟁 속에서 살다가 결국 자기 운명이 닿으면 사망하는 것이 본분인데, 전쟁을 가지고 이념으로다가 전쟁을 가지고 싸운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악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에 대해서 우선 개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첨하여 발발한 전쟁으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4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이틀 교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71년간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지금도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해 극동아시아의 미소 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 의도가 있어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한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강한 주도로 발발한 전쟁이며, 이오시프 스탈린조차 미국의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어 직접 충돌을 꺼렸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으나 국제 정세의 문외한인 김일성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아 내고 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이 없었더라면 발발하지 않았을 전쟁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아주 우리 이 한국사회, 이 세계사에 아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인간 이하의 전쟁 범죄이죠. 그 공산당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이어서 3대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지만 현재 남북 양측의 국민들에게는 전쟁 중이라는 인식은 드물다. 이는 법적으로 평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에 시행되는 비상법령을 계속 발동하기에는 유례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 준전시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판례는 지금이 전시인지 평시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린 적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 또한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남북 관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남북이 지도자가 전쟁 상태인 적대 세력 원수를 만나고 스포츠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일도 이러한 특수한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비록 휴전 중이라고 하나 6.25 전쟁은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았고 전쟁이 지속 중인 상태이다. 참고로 2022년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며 휴전 이래로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고 징병제가 유지되는 등 아직 전쟁이 유효함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 휴전 상태가 종결되는 것은 남북 통일이 되면 모를까.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는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잖아요. 뭐 SLBM도 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북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물자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그걸 연습하고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버리지 않고는 이 한국의 전쟁은 항상 상존해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됐을 적에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 과연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이걸 걷어낼 것인지 하는 것은 참으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일입니다. 여하튼 제가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전쟁은 끝나야 됩니다.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기 명대로 살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전쟁을 각 나라의 정치권의 이념관계로 전쟁이 나서 애매한 국민들이 죽는 것은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6.25 때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 남침한 전범국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꼴찌였던 나라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유엔 참전국들이 있습니다. 그 유엔 참전국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는 16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연방, 룩셈부르크, 이렇게 16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연방 공화국, 룩셈부르크 16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참전은 안 했지만 의료를 지원하는 나라 노르웨이, 인도,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전쟁 후에 의료 지원국으로는 독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 및 재정 지원이 39개국입니다. 물자라든지 재정을 지원해준, 그 당시 지원해준 나라가 39개국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버마,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자유중국, 대만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우루과이, 바티칸,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독, 독일입니다. 지원 의사 표명 3개국은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 표명만 했어요. 볼리비아, 브라질, 니카라과 이렇게 3개국이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나라, 특히 유엔 참전국의 이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국가한테 먹혀서 김일성 체제로 해서 지금 이북 같은 체제가 됐을 겁니다. 참 정말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를 누리고 있죠. 지금 이북과 우리나라의 그 형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탈북민들이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 4만 명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북엔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호전적입니다. 핵실험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잖아요. 동해안으로 뭐 벌써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입니까? 벌써 10여 차례 이상 또 벌써 쐈잖아요. 이 김정은이 이 공산당 체제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루과이를 침공해가지고 100몇십 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왔고 그냥 건물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도 교전 중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러시아에 있는 푸틴의 정치적인 그 야욕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미움까지 자기 자유롭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명예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해서 가족이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일어나서 그냥 자기 명관 상관없이 아이들도 여자들도 할머니들도 그냥 애매한 국민들, 약한 국민들만 전쟁 때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공산당들,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 국가로 모든 국가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때 그때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전쟁을 일으키면서는 완전히 모든 게 폭삭주저하던 전쟁, 아주 비참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낙후된 국가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메가더가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포위 작전이죠. 지금 현재 북한이 공산당들이 그냥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인데 대구, 포항, 부산 고기 있는 부분만 남고 모두가 다 짓밟혔습니다.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저게 메가더가 인천 8m에서 한풀 쏘면서 돌아서 인천 상륙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합니다. 허리를 돌아서 치니까 그 남쪽에 있던 이 공산당들이 지리멸렬했죠. 작전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그쪽으로 내륙으로 그냥 도망가기, 후퇴하기 바빴죠. 포위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밀고 올라가서 저 신의주 압록강까지 다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더 장군은 저 중국 쪽에 있는 쪽에 단동인데 그쪽에다 아주 다 폭발을 해서 완전히 통일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3차 대전을 두려워해서 그걸 만류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쳐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제가 어릴 적에 일사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입니다. 다시 또 피난 갔었습니다. 또 후퇴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유엔군이 반격을 해서 또 치고 올라갔죠. 지금 현재 38선 있는 상태에서 휴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직접 보고 겪고 제가 거기에 피해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6.25 전쟁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그런 나라, 외국에 있는 나라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동상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저는 이 메가더 장군은 뭐 TV에서 좀 그때 봤지만 난 이 장군을 외국인으로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준 아주 고마운 장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국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했지만 외국인은 이 메가더 장군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그 유엔 거기 그 국립묘진 거기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미국에 가서 그 알링턴 그 국립묘지 있는데 가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스불 같이 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멍에 계속 불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 거기 그거 좀 특이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 그들을 영령들에게 그렇게 국가에서 미국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하튼 이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근본적인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루과이 러시아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나라에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루과이가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용감한 젊은이가 그 우루과이에 가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아마 6.25를 생각하면서 아마 감사한 인사를 하면서 그 침략당한 우루과이를 돕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정부나 언론에서는 그걸 비판적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뭐 했습니다만 난 그분이 참 그래도 옛날 그 지난 그 과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자기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참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루과이는 아마 우리나라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참전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 뒤틀어야 모든 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드는 이렇게 한 것은 지하자원도 없고 아주 다 6.25 때 망쳐지는 다 망그러진 폐허에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준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들 그리고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그런 것 덕분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금 현재 일부의 좌파 있는 종북 세력들은 이북의 눈치만 보고 민족적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오는데 민족적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다 짓밟아서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이념 전쟁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해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6.25 사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양대국의 그 북침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북침이다 하는데 전혀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올 때 우리 논에 모내는 날이었다니까요. 일요일 날 오후에 피난 나갔잖아요. 그날에 처음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부산 앞에 거기까지 다 밀려갔던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요 6.25의 그 참상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6.25 참전국에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장면지 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서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 밑바탕을 만든 그분이다. 그런 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좌파 공산 종북 세력 이런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이 나라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받은 것만큼 더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좀 잘 살게 되면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 거기에 기술도 좀 제휴해주고 또 의료약품도 지원하고 그리고 농사짓는 기법도 좀 알려주고 나무를 또 심어서 나무를 키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들이 배격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전혀
정북 세력은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날을 맞이해서 6.25 날을 회상하면서 여러분에게 6.25에 있었던 그런 비극적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 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